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어떤 사실은 물리학보다는 오히려 고대의 신비주의에 더 가까운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동시에 인간 존재의 뿌리까지 질문하게 만들었다. 그 진실은 단순하지만 불편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할 때만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당신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생각,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도. 우리는 어릴 적부터 현실은 고정되고 단단한 것이라고 배워왔다. 세상은 측정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진짜라고 믿는다. 상상이나 의도, 내면의 그림은 단지 뇌의 화학작용의 부산물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거짓이라면, 만약 진실이 훨씬 더 기이하고 낯설다면, 물리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고대의 신비와 닮은 세계가 펼쳐진다. 그곳에서는 생각이 물질에 영향을 미치고 관찰자가 관찰 대상을 형성하며 현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태어난다. 이 지점에서 관찰자 효과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질문하는 방식에 의해 드러난 자연이다. 다시 말해, 현실은 단순히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형성된다. 의식, 즉 인식의 행위 자체가 현실을 빚는다는 생각은 과거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뒤흔든다. 뉴턴의 우주는 거대한 시계장치처럼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며 각각의 톱니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막스 플랑크가 양자 물리학의 문을 열며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양자라는 작은 단위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의식을 근본적인 것으로 본다. 물질은 의식에서 파생된다. 현실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만든다는 선언이었다. 이 진실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부처는 마음이 모든 것의 선구자라고 가르쳤고 네빌 고다드는 상상만이 진짜 현실이라고 했다. 고대의 헤르메스 문서에도 만물은 마음이라는 선언이 새겨져 있다. 과학이 오랜 세월 동안 가장 합리적인 학문으로서 걸어온 길 끝에서 결국 영성이 오래전부터 말해온 진리에 다다른 셈이다. 과학자들이 양자 세계를 들여다보려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발견했다. 실험에 참여하는 그들의 의도, 시선, 관찰이 결과를 바꾸어 버렸다. 현실은 더 이상 객관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히 개인적이었다. 마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캔버스가 눈앞에 있는 것과 같다. 아직 어떤 형태도 결정되지 않은 순수한 가능성의 장 속에 우리가 붓을 들고 한 획을 그어 넣는 순간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낸다. 관찰, 집중, 선택의 행위가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의 현실로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다. 우주는 우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측정자가 아니라 공동 창조자다. 과학과 영성의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이다. 이 문을 넘어선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묻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온 다른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 과학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로 향해보자. 20세기 초 물리학은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었다. 수백 년간 과학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하는 뉴턴의 세계관 속에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무리의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입자, 즉 우주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요소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설계한 실험은 너무 단순해서 장난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중 슬릿 실험으로 불리며 물리학의 역사를 바꾸었다.
한쪽 벽에는 2개의 가느다란 세로 슬릿이 있고 한쪽에서는 전자를 하나씩 발사하는 장치가, 다른 쪽에는 입자가 어디에 도착하는지 기록하는 스크린이 있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전자는 하나의 슬릿을 통과해 2개의 뚜렷한 줄무늬를 남겨야 한다. 실제로 관찰 장치를 켜고 실험하면 그렇게 나타났다.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했다. 그런데 관찰을 하지 않았을 때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2줄이 아니라 마치 물결이 부딪혀 만들어낸 간섭 무늬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전자가 입자가 아니라 파동처럼 행동한 것이다. 관찰하지 않으면 입자는 무한한 가능성 속에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누군가의 시선이 닿는 순간 하나의 위치로 붕괴했다. 이 사실은 현실에 대한 전제를 무너뜨린다. 관찰 여부에 따라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입자의 행동이 바뀐다. 웨이브 펑션 붕괴라는 현상은 미지의 가능성이 누군가의 의식에 의해 특정한 형태로 수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성에서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창조라고 불러왔다. 더 놀라운 것은 지연 선택, 양자 지우개 실험이었다. 실험 후에 관찰 여부를 결정해도 그 선택이 과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미래의 관찰이 과거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시간마저 직선이 아니라 유연하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 의식, 집중, 주의는 창조의 도구다. 지금 이 순간도 무한한 가능성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그중 단 하나, 당신이 관찰하는 버전만이 현실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두려움, 결핍, 상실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그 버전의 현실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나 관찰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면 전혀 다른 시간선과 가능성이 눈앞에 열린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현실을 관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선택은 오로지 당신의 것이다. 이제 당신이 매 순간 어떻게 현실을 붕괴시키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방 안을 둘러보라. 손에 닿는 물건들, 공기를 가르는 빛, 피부를 스치는 온도, 그리고 당신의 호흡. 모든 것이 견고하고 안정적인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히 혹은 외부 힘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 그것들은 오히려 당신의 관찰, 당신의 초점과 인식에 의해 선택되고 유지되고 있는 장면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다른 누군가가 쓴 시나리오로 생각하며 그저 관객처럼 앉아 바라본다고 믿는다. 그러나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관객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쓰는 관찰자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따라 즉시 수정된다. 관찰이 곧 창조인 셈이다. 이 원리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실험이 바로 이중 슬릿 실험이다. 관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입자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 의식이 개입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하나의 결과로 붕괴되고, 관찰이 없으면 입자는 여전히 파동으로서 무한히 퍼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단순한 물리 실험실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의 일상 역시 똑같은 법칙 아래 움직인다. 당신이 은행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을 느낀다면 그 순간 당신은 부족함이라는 현실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본다면 그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관계에서 늘 실망을 예상한다면 그 기대는 현실로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우주는 당신을 벌하지 않는다. 단지 당신이 계속 집중하는 파장을 충실히 반영할 뿐이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수천 건의 뇌파와 명상 데이터를 연구하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미래의 경험을 생생하게 시각화하고 강렬한 감정을 느끼면 뇌는 이미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반응한다. 심지어 몸도
화학적으로 동일하게 반응한다. 이는 양자장 퀀텀 필드, 역시 실제와 상상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머릿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관찰하고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에 신호를 보내 해당 가능성이 현실로 붕괴되도록 지시하는 행위다. 네빌 고다드는 이를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느껴라 라고 표현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준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루 중 얼마나 자주 부족함을 관찰하고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불안의 장면에 시선을 두고 하루 종일 그 시나리오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럴수록 당신은 과거의 감정과 기억에 묶여 새로운 현실을 만들 기회를 잃는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 중 95%가 어제와 동일하다는 점이다. 뇌와 몸, 에너지가 오랫동안 반복된 패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설령 변화를 원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진동수에 맞춰 관찰을 이어간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 주파수에 맞춘 채 새로운 음악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르게 관찰해야 한다. 감정을 새롭게 선택하고 초점을 의식적으로 조정하며 관찰 자체를 습관이 아닌 의도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내가 동일하다는 믿음을 깨뜨려야 한다. 브루스 립튼 박사는 우리의 신념이 생물학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세포는 유전자가 아니라 지각, perception, 즉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신호를 우주에 송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다. 당신을 둘러싼 수많은 미래의 나가 라디오 주파수처럼 공존한다. 번영하는 나, 사랑받는 나, 건강한 나, 혹은 반대로 두려움 속에 사는 나까지. 다만 당신이 맞추는 주파수가 현실로 재생될 뿐이다. 이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힘든 싸움이 아니다.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애쓸 필요도 없다. 양자 창조는 외부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의 진동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당신이 감정과 생각으로 맞추는 파장이 곧 현실이 된다. 그러니 묻겠다. 당신은 여전히 과거의 제한된 신호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의 주파수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가? 선택의 순간은 항상 지금이며 관찰을 바꾸는 순간 현실은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 하지만 이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무의미한 반복 주문이 아닌 의도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양자장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가능성은 잠재적 형태로 이미 존재한다.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기가 아니라 그 현실과 진동수로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관찰이다. 관찰이란 단순히 눈으로 보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감정과 에너지로 그 장면에 몰입하여 마치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우주는 언어가 아니라 주파수로 반응한다. 당신이 원하는 삶, 풍요, 사랑, 자유, 치유, 어느 것이든 그것을 이미 가진 상태의 파장을 온전히 느낄 때 현실은 그 파장에 맞추어 붕괴된다. 이를 실천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다. 매일 아침 세상이 아직 시끄러워지기 전에 단 35분만 투자하라. 첫째,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된다. 이름, 직업, 과거의 이야기, all off. 당신은 단지 의식이자 관찰 그 자체다. 둘째, 원하는 현실을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체험하듯 그려본다. 장면을 보고 소리를 듣고 공기를 느끼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감정을 전신으로 느껴라. 감사, 평온, 기쁨, 해방감 같은 감정이 몸을 가득 채우게 하라. 셋째, 그 상태를 잠시 유지하며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이미 그것이 현실임을 조용히 인지하라. 양자적 관점에서 당신이 관찰하는 것은 곧 존재하는 것이다. 수천 년 전부터 이 원리는 다양한 이름으로 전해져 왔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끝에서 살기라 불렀고, 조 디스펜자는 미래를 리허설하기라고 표현했다. 인도의 요기들은 이를 산칼파, 즉 현실을 굽히는 신성한 의지라 불렀다.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동일하다. 진동을 먼저 바꾸고 현실이 따라오게 하라. 물론 처음에는 이 과정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이다. 몸은 익숙한 감정을 고수하려 하고 무의식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신경계는 낯선 안전지대를 경계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지금 당신이 사는 현실은 과거의 관찰이 반복된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초점은 근육과 같아서 반복적으로 단련할수록 강해진다. 감정과 명료함을 갖춘 관찰이 일관되게 반복되면 필드는 반드시 반응한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든 버전의 현실은 이미 양자장 안에 존재한다. 당신은 단지 그중 하나를 선택해 관찰할 뿐이다. 그리고 그 관찰이 충분히 지속되면 그 버전이 당신의 시간선에 붕괴된다. 작은 의식의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도 확인할 수 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풍요의 감각으로 관찰하라. 걸을 때는 발걸음마다 건강과 활력을 느껴라. 거울을 볼 때는 자신을 빛나는 존재로 인식하라. 매 순간은 렌즈를 바꿀 기회이며 무심한 습관 대신 의도적인 관찰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다. 과거의 당신은 반응하며 살았다. 새로운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관찰한다. 이 변화는 마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리학의 원리다. 당신이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라 내면에서 창조하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상황은 바깥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힘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능력, 다만 잊고 있었을 뿐이다. 지금 그 기억을 되찾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속도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이 당신 안에 울려 퍼지게 하라. 당신이 관찰자이며 당신의 초점이 창조의 힘이라는 것. 이 진리를 알고 나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 현실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삶은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온 관찰의 집합이었다. 관계, 재정, 건강, 기회. 이 모든 것은 우연이나 운명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진짜라고 받아들였는지의 반영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주에 간청한다. 하지만 그 진동 속에는 결핍과 불확실성이 섞여 있다. 양자장은 간절함을 해석하지 않는다. 오직 확신과 수용에 반응한다. 당신이 이미 그 현실을 살고 있다고 전제할 때 그것은 당신의 시간선으로 다가온다. 그러니 현실을 바꾸는 핵심은 더 열심히 애쓰거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상태의 존재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이미 온전하고 이미 충분하며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는 순간 당신의 파장은 달라진다. 그 파장이 달라지면 현실이 따라온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럼 지금 현실이 힘들어도 그냥 좋은 척, 행복한 척 해야 하나요? 아니다. 이건 거짓 연기가 아니다. 이는 감정과 의식을 재구성하는 훈련이다.
현재 상황이 어두워도 의식적으로 시선을 다른 주파수로 돌리는 것이다. 양자장은 당신의 상황을 평가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당신이 보내는 신호만을 반영할 뿐이다.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면 삶의 많은 오해가 풀린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늘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서 출발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같은 방송 주파수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듣고 싶다면 주파수를 바꿔야 한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지금 어떤 현실을 관찰하고 있는가? 불안과 결핍의 화면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풍요와 사랑의 장면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이 무엇을 관찰하든 그 장면은 강화된다. 두려움을 오래 바라보면 그 진동이 더 많은 두려움을 불러온다. 반대로 감사와 기쁨을 자주 관찰하면 그 파장이 같은 성질의 사건과 기회를 끌어온다. 우주는 상벌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완벽하게 중립적인 거울이다. 그 거울에 무엇을 비출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이다. 다음번에 불안이 올라올 때 억누르거나 싸우려 하지 말고 조용히 물어보라. 나는 지금 어떤 버전의 현실을 관찰하고 있지?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해보라. 미래는 과거에서 오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의식에서 만들어진다. 이 순간 이후로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사랑으로, 힘으로, 존재감으로 관찰하는 것. 그 선택이 파장을 바꾸고 파장이 현실을 재구성한다. 당신은 그저 이야기를 읽는 독자가 아니다. 당신은 바로 그 이야기의 관찰자이자 창조자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열쇠는 바로 이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현실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을 움직이고 사건이 자신을 정의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현실은 당신의 관찰을 반영하고 당신의 초점을 따라 재편된다. 그래서 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붙잡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진짜라고 수용할지를 바꾸어야 한다. 우주는 당신이 바라는 것보다 당신이 이미 그렇다고 믿는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절실함이나 갈망이 아니라 확신과 존재감이 현실을 결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끌어오려 하지 않는다. 대신 원하는 상태를 지금 관찰하고 그것과 진동수로 맞춘다. 미래의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버전으로 살아간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변화는 외부의 사건에서 오지 않는다. 당신의 내부 초점, 에너지, 감정의 질이 현실을 만든다. 그리고 이 힘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 다음에 두려움이나 의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어떤 현실을 관찰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선택하고 싶은 현실인가? 그 질문 하나가 초점을 바꾸고 초점이 파장을 바꾸며 파장이 곧 현실을 바꾼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하다. 당신은 관찰자이자 창조자다. 당신의 의식이 파장을 결정하고 그 파장이 사건, 사람, 기회를 불러온다.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선택하라. 어떤 현실을 관찰할 것인지, 어떤 파장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줄 것인지. 그것이 곧 당신의 세계가 된다.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뿐이다.